이 새끼 말하는 거 봐 이거. 글을 열심히 써갔지만 담당자에게 깨지는 어느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정종석. 글 쓰는 일 하고 있어? 원작에선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드라마에선 형사로 등장합니다. 드라마에서 종석의 성격은 원작에 비해 더 적극적인데요. 원작에선 우물쭈물하며 잘 나서지 못하다가 철이가 합류한 후 점차 주도적인 인물로 바뀌어가지만 드라마에선 철이 합류 전부터 일진들에게 맞서는 종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형사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은 틀리단 말이야. 개쓰라고. 원작에서 종석의 누나는 게스 청바지와 워크맨을 갖고 싶어하는 유행을 좇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드라마에선 공부하다가 책상에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학업에 열중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진아 형사가 인적 사항을 뽑는 장면을 보면 종석의 누나는 현재 무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 어른 종석의 목소리는 영화 똥파리로 유명한 감독이자 배우인 양익준 감독이 더빙을 했고 어릴 때 목소리는 김꽃비 배우가 더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똥파리에서 이미 합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그래서 어쩌라고. 연상호 감독 역시 더빙을 진행했는데요. 3학년 주먹 이정민과 고양이 환영을 연기했네요. 다음은 황경민입니다. 학폭의 최대 피해자이며 불법 술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경민이 어른이 된 후 원작에선 이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사업을 했지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역시 사업이 망한 것으로 나오네요. 원작과 드라마 모두 경민의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원작에선 경민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과 드라마에선 아내가 경민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민만 살아남았다는 점이 다르네요. 무엇보다 김철을 빠뜨릴 순 없죠. 우선 종석과 경민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돼지의 탈을 쓰며 최하층 계급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인데요. 철이의 머리 스타일, 허리띠 풀어 채찍 때리는 과감한 성격. 원작과 드라마에서 김철의 모습은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드라마에선 시그니처 아이템인 야구공을 들고 다닙니다. 저렇게 뒤에도 공이 많은 걸 보면 야구 선수를 꿈꾸고 있던 것 같아요. 드라마 8화 기준 철이 아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엄마는 술집에 나가고 있다는 설정이 같습니다. 원작에서 철이 아빠는 죽어서 돌아오게 되고 이에 분노한 상태의 철이를 건드린 일진들이 후드려 맞죠. 20년이 지난 후 철이 엄마는 이렇게 닭꼬치 장사를 하고 있네요. 철이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선 철이 죽음의 비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와 연관된 이야기는 원작 결말과 함께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제비 박찬영입니다. 이 인물은 원작과 드라마에서 많이 다른데요. 선생님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작에선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전학생이자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글쓰기 대회를 나가라고 할 정도로 밀어주는 모범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진들에게도 맞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을 안이 꼽게 본 일진 무리들에게 변을 당하고 난 뒤부터 현실과 타협하며 조용히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뭐 바꿀 수 있겠나? 어차피 나중에 어른 되면 그런 아들이랑은 만날려 해도 만날 수도 없잖아. 또한 종석에게 그냥 이런 계급을 인정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선 딱히 모범생도 아니고 일진들에게 맞서지도 않고 그냥 방관자로 지내다가 철이의 등장 이후 종석 패밀리에게 조용한 지지를 보내는 학생으로 나오는데요. 이후 어른이 된 박찬영은 강 선배를 만나 한경민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8화 마지막을 보면 경민이 찬영을 처리하려고 하네요. 원작에서 맞다. 경민이 찬영에게 도시락 반찬을 주려고 하고 드라마에선 찬영이 경민에게 반찬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 겹치네요. 근데 2001년이면 전면급식을 시행했을 텐데 이번에 우리 미니 힘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자.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일진 반장을 맡은 강민인데요. 드라마에선 얼굴도 잘생겨서 훗날 TV에도 출연하는 인기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따르라고. 야, 너 테이블에서 손 좀 내리고 새끼.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의 배경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악한 존재죠. 잘 가라 새끼야. 경민의 두 번째 타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민의 악한 니즈를 충족해주는 행동대장은 직속 닭가리인 안정희입니다. 경민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며 괴롭히는 인물이고 그 괴롭힘의 수위는 원작과 아예 똑같은 장면도 있고 더 악랄한 연출도 드라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지 내리고 딸쳐. 어른이 된 안정희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민의 첫 번째 타깃이 되어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진 무리의 따까리 최성규와 이기원은 어른이 되고 각각 제약회사와 은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성규 제약회사 다닌다? 이 새끼 은행 다녀. 원작에선 없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주변 인물 같지만 사실 가해자였던 과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던 본인의 역사가 깨어나며 정신병이 걸려버리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드라마를 보는 이들 중 최성규나 이기원 같은 부류가 있으면 반성하려는 식으로 넣어둔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너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봐.
야 뒤에 빨리 좀 앉아. 말죽거리가 생각나는 선배의 입실입니다. 학생회장 홍보를 막기 위해 들어온 김종빈인데요. 일진 카르텔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죠. 드라마에선 좀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경민을 만나게 되며 자기 반성을 하는데요. 평생 후회하고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철이의 죽음을 본 뒤에 많은 충격을 받고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 종비는 시그니처 아이템인 큐브를 들고 다녔습니다. 원작엔 없는 설정인데요. 큐브는 경민을 거쳐 현재는 종석에게 갔습니다. 큐브를 쥐고 있는 자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이 큐브인 것 같습니다. 큐브를 손에 쥐게 된 종석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드라마에선 선생도 빌런으로 나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는 최석기인데요. 철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철이에게 2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원작에선 보통의 담임 혹은 방관자 정도로 나오는 인물이었지만 드라마에선 학교 폭력과 학생 계급 나누기에 불을 붙이고 부모들의 개입까지 유도하며 각종 사학 비리와 차별을 일삼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후 같은 학교인 신석중 교장이 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비리와 차별의 화살이 학생에서 교사로 이동했네요. 원작엔 없지만 드라마에 추가된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진아 형사입니다. 종석의 선배이며 차분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종석이 이렇게 짜증을 내도 선배로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후배 집에 밤에 편하게 놀러가고 분명 과거 둘 사이에 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석운수 관리소장으로 등장한 박성진입니다. 경민과 있을 때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주는 인물인데요. 성진이 이렇게 경민을 돕는 이유는 실화에서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조카가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살 시도를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1년 넘게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학폭 가해자의 부모도 뻔뻔하게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연히 경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진은 경찰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표를 쓰고 경민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 시절 알게 된 인맥들을 통해 심부름꾼을 구하기도 하고 경민에게 결단력과 용기를 주기 위해 악질 성범죄자로 예행 연습도 합니다. 이렇게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후부터는 원작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하지 않는 분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라마 돼지의 왕 1화는 현재 티빙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작의 첫 장면에선 아내를 살해한 경민이 샤워를 하고 태연하게 종석을 찾아갑니다. 드라마 첫 장면 역시 경민의 아내 죽음입니다. 극중 수사 결과론 아내가 경민과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결국 경민만 살아났다는 점이 원작과 다른데요. 이 역시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간다면, 그리고 초반에 의자에 앉아있는 가면 쓴 철이의 모습을 보자면 결국 황경민이 아내를 살해하고 복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반전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황경민의 조력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분도 아내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종석에게 심신안정제 같은 약을 주는데 이거 느낌이 심상치 않아요. 원작에서 김철은 정종석이 옥상에서 밀어 죽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종석이 김철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황경민이 현장에 남기고 간 메시지와 김철이 들고 다니던 야구공이나 김철의 환영을 보며 벌벌 떠는 정종석의 모습 때문인데요. 특히 8화에선 철이의 환영이 따라다니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죠. 때문에 황경민이 복수를 하려는 마지막 대상은 정종석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를 직감한 정종석이 통쾌한 이 복수극을 막기 위해 김종빈 기자의 사과도 거절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도 거부하면서 황경민을 잡기 위해 조금 더 분발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15년 만에 경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참고로 원작에선 15년 전 과거를 다루지만 드라마에선 20년 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원작에선 최신 유행기기로 워크맨이 나옵니다. 유행을 따라가고픈 종석의 누나가 이를 훔치기도 하죠. 누나 뭐하러 그래? 또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내가 국민학교 때 아빠라는 인간은 교복도 따로 입지 않는 데다가 학교에서 도시락도 먹는데요. 이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과거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1995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티빙에서 볼 수 있는 돼지의 왕, 원작은 바로 볼 수 있고 드라마는 매주 금요일에 2화씩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정주행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해자였나요? 피해자였나요? 아니면 방관자였나요? 이상 세실이었습니다.